나는 고등학생 때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캠핑을 가게 되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오래된 산장. 이전에는 유명한 캠핑장이었지만 지금은 거에 방치된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더 흥미롭게 만들었다. 결국 탐험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산장에 도착한 우리는 기분이 이상하게 들었다. 날씨가 맑았지만 주위는 너무 고요했다. 새소리나 바람의 흔적조차도 없었다. 낡은 나무 건물들은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물건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두려움을 무시하고 텐트를 쳤다. 밤이 되자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주위 환경은 점점 더 섬뜩해졌다. 바람이 귀를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여기서 진짜로 이상한 걸 봤다는 사람이 많대.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보였다. 뭐?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진짜야. 예전에 이곳에 왔다가 실종된 사람이 많대. 그들은 모두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공포를 만들어갔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순간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장난치지 마. 무슨 소리야?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는 주위의 어둠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마치 바로 옆에서 나는 듯한 소리였다. 무심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이런 장난치고 있는 거 아냐? 그때 갑자기 모닥불이 커다랗게 일어났다. 누군가가 뛰어든 것처럼 활활 타오르더니 이내 꺼져갔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상해.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누구도 우리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그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분명히 어떤 방향에서 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무 뒤에서 나는 것 같아. 가보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 소리를 향해 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드디어 나무들 사이로 작은 동그라미 모양의 무언가가 보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오래된 인형이었다. 낡고 해진 인형은 아기 울음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인형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텐트를 향해 달렸다. 이상한 소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텐트에 도착해서야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소리치며 서로를 깨웠고 급히 짐을 챙겼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인형의 아기 울음소리는 여전히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곳에 진짜로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 다시는 그 장소에 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겨울밤, 나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고 있었다. 시골 마을이라 밤이 되면 길가엔 가로등, 불빛 정도만이 희미하게 매달려 있을 뿐 주변은 온통 암흑이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추웠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얗게 김이 서리고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고향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에 나는 혼자 그곳에서 머물 예정이었다. 고향 집에 도착하자 한기가 느껴졌다. 오래 비어있던 집이라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방 한 구석에 앉아 방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니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간단히 짐을 풀고 나서 나는 평상시처럼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런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다. 참고로 우리 고향집은 외진 곳에 있어 네트워크 상태가 항상 좋지 않았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음소리처럼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맡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대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것은 확실히 벽을 긁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벽 쪽으로 다가가자 소리는 더욱 거세게, 더욱 분명하게 들렸다. 이제는 그저 소리가 아니라 어디선가 이상한 차가운 기운마저 감돌았다. 혹시 쥐라도 들어왔나 싶어 벽을 두드려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공허한 소리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손전등이 꺼졌다. 짧은 찰나였지만 암흑 속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그 순간 등이 차갑게 굳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자 뒤에서 뭔가가 강하게 스쳤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움찔함 뒤에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과거의 사진이었다. 오래된 가족 사진. 그 사진에는 분명 내 기억 속에 없던 누군가가 있었다.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가족 옆에는 분명 얼굴은 흐릿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있었다. 그 순간 그 낯선 얼굴이 내 머릿속에서 어딘가 본 것 같은 기분이 스쳐갔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오갔다. 나는 급하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물어봤다. 엄마, 이 사진에 있는 사람 누구야?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우리 가족 사진에 그런 사람 없잖아? 너도 알다시피 오래된 사진이니 사진 상태가 좋지 않은가 봐. 라고 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인물이 점점 생생하게 다가왔다. 분명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다. 전화통화를 마치고 난 뒤 다시 한번 사진을 자세히 보려 했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변해 있었다. 그렇다. 그 얼굴은 바로 앞서 손전등이 꺼졌을 때 나를 보고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서둘러 짐을 싸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쯤 나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다. 고향집은 철거되어 없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한 가지 확신을 가졌다. 그 얼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바로 내 어릴 적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허상 속 친구의 얼굴이었으니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는 이상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마을 깊은 산속에는 수십 년 전 버려진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 집에 얽힌 전설은 무수히 많았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이었다. 1970년대 중반 서울에서 이사를 온 한 가족이 있었다. 이들은 도시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한적한 시골로 내려와 그 폐가를 구입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 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방치된 집을 정성껏 수리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아이가 잠에서 깨어난 후 어두운 현관 앞에서 자는 것을 발견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몽유병이라 여겨졌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딸의 이상한 행동은 가족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다. 딸은 자주 창백한 얼굴로 깨어나 어머니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라고 중얼거렸다. 문제는 그때 실제로 딸을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딸이 사라졌다. 가족은 온 집안을 뒤졌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은 지하실의 오래된 문이었다. 평소엔 걸어 잠겼을 뿐만 아니라 녹슬어 열리지 않던 문이 그날은 이상하게도 반쯤 열려 있었다. 가족은 두려움을 안고 지하실로 향했다. 어두운 지하실 구석에서 딸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딸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에는 낯선 중년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가족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후로도 가족은 계속해서 기묘한 일들에 시달렸다. 문이 스스럼 없이 열리고 닫히거나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웃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원래 그 집의 주인은 오랜 세월 전에 돌아가신 혼자 사는 여인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했고 그 후로도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질투하며 괴롭힌다는 소문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특히 아버지는 몽유병에까지 시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가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집을 떠나기 직전 딸은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다가와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 여인은 나를 혼자가 되지 않게 해준대. 가족은 서둘러 그 마을을 떠났고 그 집은 다시 한번 버려지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딸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금도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으며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그 전설을 확인하고자 집 근처를 둘러본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들어간 사람은 결국 다시 나오는 법이 없다는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혜진은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며 새로운 장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기숙사 생활이 가능했지만 그녀는 조금 더 독립적이고 싶어 근처에 오랜 기간 비어있던 작은 원룸을 대여하게 되었다. 그녀가 그 원룸을 선택한 이유는 저렴한 월세와 학교와의 가까운 거리 때문이었다. 이사 첫날, 혜진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발견했다. 본래 있던 물건인 듯 했다. 프레임이 벗겨지고 유리가 군데군데 금이 간 거울이었지만 그녀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방을 정리한 뒤 피곤했던 그녀는 곧 잠에 들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혜진은 무엇인가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적막했다. 하지만 희미한 달빛에 비춰진 거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혜진은 눈치채지 않는 척하며 거울에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다음 날 그녀는 이튿날의 일이 혹시 피로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마다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고 거울 속의 자신은 더욱 기묘한 행동을 보이며 혜진을 괴롭혔다. 거울 속이 자신이 그녀를 응시하며 모양을 움직이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낸 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가갔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만 같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누군데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거울 속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녀의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입술은 닫혀 있었고 그 목소리는 거울의 저편에서 울려 퍼졌다. 난 그냥 너야. 그 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혜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점점 일상이 무너져갔다. 낮에는 학교에서 졸고 밤에는 거울을 지켜보다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지만 아무도 이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런 그녀를 걱정한 학교 친구는 점집을 추천했다. 주말, 혜진은 그 점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점쟁이 할머니는 몇 날 며칠을 잠기운 바 없이 그저 거울을 응시하던 혜진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는 이 거울이 예전에 이 방에 살던 한 여학생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녀 역시 그 거울에 이상한 끌림을 느꼈고 결국 세상을 등졌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거울 속 정체가 그녀의 절망과 슬픔에 물들어 떠돌던 잔영이라고 했다. 걱정 마라. 부적을 붙이면 사라질 게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부적을 건네주었다. 돌아온 혜진은 조심스럽게 그 부적을 거울 뒤에 붙였다. 그날 밤 이후 소리도 거울 속의 기묘한 모습도 사라졌다. 몇 주 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평화로운 밤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혜진은 그 뒤로도 그 거울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새로운 거울을 구매해 설치했지만 원래 있던 거울은 누군가 다시 볼 수 있을까봐 방 한 구석에 뒤집어 놓았다. 이제는 그저 과거의 나쁜 꿈 같은 기억일 뿐이었다.